실내 온도 1도만 낮춰도 난방비를 최대 7%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노후된 보일러는 열 손실이 많아 난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3년 주기로 난방수를 교체해주고 배관과 필터를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이상 된 보일러는 효율이 85% 이상 떨어지기도 하니 관리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좋겠죠. 보일러를 껐다 켜면 식은 난방수를 다시 데우는데 많은 양의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방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매출 시에는 외출 모드나 온도를 2, 3도 낮춰 설정해 두는 것이 좋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전원을 꺼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주 들어가지 않는 방의 난방 밸브는 약하게 줄이거나 잠궈두고, 수도꼭지 손잡이는 온수 방향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보일러가 미세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냉수 방향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창문은 외부와 맞닿아 있어 열 손실이 가장 큰 장소인데요. 에어캡과 문풍지를 이용해 차가운 공기의 유입을 막고 바닥까지 내려오는 커튼을 달아주면 실내 온도가 2, 3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과한 난방은 난방비 낭비는 물론 실내를 건조하게 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요.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내복이나 양말 등을 착용하고 카펫이나 러그, 난방 텐트를 이용해 열을 보존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일러와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공기의 순환이 빨라져 실내 공기 중 열 전달과 유지에 좋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볼에 와닿는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겨울이 찾아왔구나 싶은데요. 겨울철 낮은 기온과 바람은 자동차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겨울철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연료 탱크에 들어있는 연료는 자동차 가스라인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자동차 주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워셔액도 충분한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자칫 워셔액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겨울철 앞차에서 튀기는 흙탕물로 인해 워셔액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낮은 온도는 자동차 내부 부품의 기능을 저하시켜 겨울에는 시동이 잘 안 걸리는데요. 겨울철에는 600cc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각수는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냉각수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여름에는 엔진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겨울에는 쉽게 동결돼 다른 부품의 부식과 손상을 일으킵니다. 또한 부동액은 최소 3년에 한 번씩 교체해주는 것이 좋고 얼지 않더라도 부식될 수 있으므로 산도를 측정해 부식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합니다.
타이어 점검이 빠질 수 없겠죠? 겨울철에는 외부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 부피가 줄어들어 타이어 공기압이 평소의 2배 정도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타이어 공기압은 평소보다 10% 이상 높여주는 것이 좋으며 월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히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장시간의 히터 사용은 내부 온도를 높여줘 따뜻함을 제공하는 한편 실내가 쉽게 건조해지고 산소가 줄어들어 운전자의 집중력을 저하시켜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행 중에도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외부로 순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히터를 오래 사용하면 기름값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일부러 사용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히터의 따뜻한 바람은 엔진의 열을 이용해 실내로 유입작용하는 것으로 연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환경을 위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온, 보냉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를 소홀히 관리했다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텀블러에 음료를 담고 실온에 3시간만 방치해도 3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건강하게 텀블러 관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새로 산 스테인리스 텀블러에는 연마제로 사용되는 탄화규소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발암성 물질로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탄화규소는 주방세제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데요. 우선 식용유를 키친타올이나 헝겊에 묻히고 텀블러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냅니다. 이때 까맣게 묻어나오는 게 연마제인데요. 이후 베이킹소다로 텀블러를 문질러준 뒤 식초와 뜨거운 물을 넣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 중성세제로 세척해주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철수세미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텀블러 안이 긁히게 되면서 그 안으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식초와 소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텀블러 안에 식초와 미지근한 물을 2대 8로 넣은 후 소금을 2스푼 넣어서 흔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입에 닿는 부분도 세심하게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입구가 좁아 세척하기 힘든 텀블러는 달걀 껍데기를 활용해 보세요. 잘게 부순 달걀 껍데기를 약간의 물과 함께 넣고 흔들어주면 달걀 껍데기 안쪽에 흰 막이 물때와 앙금을 용해해주면서 깔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텀블러 종류와 상관없이 찌든 때와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텀블러 냄새가 내부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뚜껑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텀블러 세척 시 항상 뚜껑에 고무 패킹을 꺼내서 식초물이나 쌀뜨물,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에 담궈둔 후 칫솔이나 솔로 닦아주면 됩니다. 깨끗이 씻었다면 이후 충분히 말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충분히 드는 곳에서 완전히 말려주면 됩니다. 남은 음료는 되도록 빨리 버리고 헹궈주는 게 좋고요. 냄새 제거를 위해 물에 너무 오래 담궈두면 오히려 보온, 보냉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한 텀블러는 사용한 지 3년이 넘으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몸과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텀블러 사용하기. 깨끗하게 텀블러 관리하시고 내 몸과 환경 모두 지켜주세요. 향과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커피. 매일 커피를 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약 353잔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커피 찌꺼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커피 찌꺼기는 소각 처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커피 찌꺼기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기 전 커피 찌꺼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요. 신문지를 깔고 키친타올을 펴서 그 위에 커피 찌꺼기를 넓게 펼쳐준 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2에서 3일 정도 잘 말려줍니다. 커피 찌꺼기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짝 말려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커피 찌꺼기를 빨리 건조해야 한다면 전자레인지에 5분가량 돌리면 빠르게 건조되고 전자레인지에 악취까지 잡아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두는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고 향이 멀리 퍼지는 성질 덕분에 방향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잘 건조된 커피 찌꺼기를 작은 용기나 다시팩에 담아 신발장이나 화장실에 두면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린내가 많이 나는 냉장고나 거실에 두어도 탈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찬통에 베인 반찬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물과 커피 찌꺼기를 반찬통에 넣고 하루 정도 방치시켜준 후 설거지하면 음식 냄새가 사라집니다. 유분기가 많은 커피 찌꺼기는 기름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인데요. 기름때가 낀 프라이팬에 적당량의 물과 원두 찌꺼기를 5대1 비율로 함께 넣고 끓이면 기름때를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 후드나 싱크대 같이 찌든 기름때가 많은 곳에도 커피 찌꺼기를 뿌린 후 잘 문질러 씻어주면 때를 불릴 필요 없이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원두 찌꺼기는 무기질과 단백질이 풍부해 영양 공급과 습도 유지에도 좋은데요. 흙과 커피 찌꺼기를 9대1 비율로 섞은 후 화분에 뿌려주면 식물의 비료는 물론 병충해까지 잡아줍니다. 커피 찌꺼기는 흑설탕처럼 천연 바디 스크럽제로 사용하기 좋은데요. 커피 찌꺼기를 클렌징 크림이나 꿀 혹은 올리브 오일에 섞어 바르고 잘 세안해주면 각질 제거는 물론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입자가 너무 크면 자극이 심할 수 있으니까요.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따뜻한 물에 커피 찌꺼기를 풀어 족욕을 하는 것도 각질 제거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바디 오일과 섞어 허벅지나 팔뚝살 등 지방이 많은 부분을 마사지해주면 카페인 성분이 지방을 분해해줘서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커피 볶는 냄새가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쓰레기통 근처나 하수구 등 벌레가 나타나기 쉬운 곳에 커피 찌꺼기를 뿌려두면 벌레 퇴치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커피 찌꺼기. 향긋한 커피 맛있게 드시고 커피 찌꺼기도 잘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구연산, 베이킹소다 못지않은 활용도로 천연 마법의 가루라 불리는데요. 구연산은 레몬류의 과일에서 얻은 무색무취 pH 2 정도의 산성 물질입니다. 오늘은 구연산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구연산은 가루를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어 물과 섞어서 구연산수로 만들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 200ml에 구연산을 한 스푼 풀어 잘 녹여준 뒤 분무기에 담아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무색무취의 구연산수를 물과 착각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고 구연산수에 무언가 떠다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쓰지 말고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구연산은 염소계 표백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염소성 독성가스가 나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구연산도 기본적으로는 산이 높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접촉 시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울 수 있어서 꼭 고무장갑을 끼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물을 사용하는 부엌과 화장실에는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물때가 끼기 쉬운데요. 수돗물과 각종 세정제에 포함된 알칼리 성분이 남아 물때가 남게 됩니다. 구연산수는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 성분 얼룩을 쉽게 지울 수 있는데요. 미리 만들어둔 구연산수를 싱크대나 욕실 수전 등 물때가 낀 곳에 뿌려준 뒤 마른 행주로 닦아주면
쉽게 물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사용하는 전기포트나 텀블러에 낀 물때 제거에도 유용한데요. 구연산 한 스푼과 물을 넣고 끓인 후 씻어내면 쉽게 물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포트를 세척한 구연산수를 텀블러에 부어 30분 정도 둔 뒤 씻어내면 텀블러의 물때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냄비나 식기류에 생긴 무지갯빛 얼룩도 구연산을 푼 물에 담가둔 뒤 헹궈주면 얼룩을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독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빨 때 좋은 향기와 부드러운 섬유질을 위해 넣은 섬유 유연제에는 각종 화학물질과 미세 플라스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옷은 피부에 직접 닿다 보니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100% 천연 제품인 구연산이 섬유 유연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식초를 대신 사용하는 분들이 있지만 식초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무색무취인 구연산을 활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을 바로 물에 풀어줄 경우 구연산 알갱이가 빨래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연산을 물에 잘 녹여서 구연산수로 만들어준 뒤 마지막 헹군 과정에서 섬유 유연제 대신 넣어주면 됩니다. 구연산을 활용하면 세탁 시 남아있는 알칼리성 오염을 제거해주고 세탁 후 남은 세제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구연산은 생활용품 소독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은데요. 아기 장난감에 구연산수를 뿌려준 후 닦아내면 안전하게 정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오염되는 주방 행주도 따뜻한 물에 구연산을 풀어 반나절 정도 담가둔 후 헹궈주면 행주 속 잔여 세제와 세균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도마도 구연산수를 뿌려 방치해둔 다음 물로 씻어내면 도마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악취 제거에도 효과적인데요. 냄새가 나는 하수구 쪽이나 변기에 뿌려주면 살균도 되고 탈취도 해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냄새나는 신발 악취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냄새나는 신발에 구연산수를 뿌려준 뒤 신문지를 넣어 햇볕에 잘 말려주면 신발 냄새 제거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연산을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와 섞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염기성 세제의 알칼리 성분과 구연산의 산성 성분이 만나면 중화 작용을 일으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연 소독 세정제 구연산, 베이킹 소다와 구분하셔서 잘 활용해 보세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두꺼운 코트와 패딩 점퍼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겨울 아우터는 여름 옷에 비해 부피가 크고 두껍다 보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겨울 옷을 잘못 관리하면 보온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모양이 변형되는 등 쉽게 옷이 망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류 소재의 특성을 파악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꺼운 겨울옷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패딩은 자주 세탁하면 보온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전체 세탁보다는 오염된 부분만 부분 세탁해 관리하는 게 좋은데요. 오염되기 쉬운 소매나 화장품이 묻는 목 부분은 티슈나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묻혀 가볍게 두드려서 닦아주고 오염이 심한 부분은 미온수에 중성 세제를 풀어서 칫솔로 살살 문질러 손 세탁해주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전체 세탁을 할 경우에는 테이프 클리너를 이용해서 겉면에 붙은 먼지를 제거하고 지퍼를 끝까지 채워 뒤집은 후 세탁망에 넣어 세탁하시면 됩니다. 이때 세제는 중성 세제를 이용하고요. 세탁 코스는 울 코스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탈수는 최대 3분이 넘지 않게 짧게 해주시고요. 건조 시에는 한쪽으로 쏠림이 없도록 평평하게 펴서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완전히 건조시키면 됩니다. 건조 후에는 빈 페트병을 이용해서 패딩을 톡톡 두드려서 충전재 공기층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철이 지나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패딩 숨이 죽지 않도록 한두 번만 접어서 리빙박스나 종이 가방에 눕혀서 보관해주세요. 이때 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패딩 사이사이 신문지 혹은 방습제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요즘 많이 입는 플리스 소재의 외투는 폴리에스터 계열의 직물을 양털처럼 만든 소재인데요. 플리스 소재의 의류는 염소계 표백제 사용은 피하고 30도의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손 세탁하시면 됩니다. 세탁기를 이용하실 경우 약한 탈수 기능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옷걸이에 걸어 그늘진 곳에서 건조해 주시면 됩니다. 건조한 후 플리스 제품의 보송보송함을 살리고 싶다면 털이 엉킨 부분은 브러쉬를 이용해 가볍게 쓸어서 엉킨 털을 풀어주면 됩니다. 보관 시에는 접어서 보관하기보다는 털이 눌리지 않도록 옷과 옷 사이 간격을 두고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코트는 드라이 클리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드라이 클리닝 후 옷에 남는 기름 성분은 호흡을 통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옷감을 상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탁물에 비닐을 벗긴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서 옷에 남은 기름기를 완전히 휘발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름 성분을 충분히 휘발시킨 후에는 안 입는 셔츠나 옷 커버를 덮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니트류는 세탁하기 전에 보풀을 제거한 후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보풀 제거기를 활용하거나 눈썹 칼을 이용해서 니트 결을 따라 밀어서 보풀을 제거하면 되는데요. 세탁 시에는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울 샴푸를 풀어준 뒤 3분 정도 담가두고요. 그 후에 손으로 조물조물 손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관 시에는 옷걸이에 걸어두기보다는 돌돌 말아서 보관하거나 접어서 보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니트를 입다 보면 잘못 세탁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형됐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에 린스를 풀어서 30분 정도 담가둔 후 잘 헹궈서 옷에 결대로 잘 늘려주면 예전처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해주는 겨울철 의류. 소재에 맞게 겨울옷 잘 관리하셔서 오랫동안 포근하고 따뜻하게 입어보세요.